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2025년 6월 23일, 오늘은 주말 동안 있었던 매크로 이슈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사실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의 모든 사이클을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되지만 금리 인상처럼 주식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커다란 사이클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매크로 이벤트는 오히려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크로 이슈도 결국 매수 기회로 작용했으며 AI 관련 주식들은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과 방향성 그리고 주도주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장 초반에는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중간에 관련 뉴스가 다시 나오면서 급락했지만 이내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돌파 후 지지를 유지한 채 마감했습니다. 전쟁 관련 매크로 이슈는 대부분 단기 악재에 그치기 때문에 시장의 근본적인 흐름을 흔드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크로 악재에 겁을 먹고 매도하시기도 하지만 연준과 싸우지 말라, 즉 금리 인상기와 싸우지 말라는 말처럼 금리 인상 사이클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크로 악재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정확히 21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에 성공했고 다시 한번 6,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이전 하락분을 되돌렸습니다. 51선과 201선 모두 여전히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장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정을 통해 힘을 응축한 뒤 다시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의 관점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단기 이동평균선 가까이 내려왔지만 저점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터치하지 않고 반등했고 오늘도 1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정고점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S&P 500과 나스닥 모두 정고점을 돌파할 때까지는 추가 매수 전략을 유지해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소형주 역시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소형주는 여전히 리스크가 크고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대가 오기엔 아직 이르지만 실적이 좋고 AI 관련 중소형 성장주들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불확실성에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현금 파킹 용도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금 가격은 장중 상승했지만 이후 상승분을 되돌리며 마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현재는 횡보 구간입니다. 주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는 매수 우위의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분할 매수가 적절해 보입니다. 비트코인 ETF IBIT는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가격이 형성될지가 매우 중요하며 현재로선 지지를 받은 만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매도 신호는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어제 코인 공포지수도 공포 심리를 보였기 때문에 비트코인 공포 트레이딩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다시 탐욕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지수는 방향성만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하며 단순히 공포 혹은 탐욕 구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공포 매매를 준비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는 오늘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0일 이동평균선을 아름답게 지지하며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고점인 135달러가 붕괴되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넷플릭스 역시 2% 가까이 상승하며 시장이 쉬어갈 때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던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직후 자금이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고 매우 좋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나 넷플릭스, 스포티파이가 가장 먼저 반등한 모습은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 가까이 상승하며 10일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가 절묘한 매수 기회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싼 주식은 더 비싸진다는 모멘텀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격언처럼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의 모멘텀을 보여주는 주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 역시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들어 쉬어가고 있지만 보유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좋은 구간으로 보입니다. 12월 정고점을 지지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가격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는 지지선 부근에 도달하자마자 반등하며 자금이 유입되었고 컵 위드 핸들 패턴 돌파 시점에 매수 타이밍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배열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 보유 전략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1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될 때마다 자금이 들어오며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1선에 도달할 때마다 매수 기회가 발생하고 있어 자동 매수 버튼을 설정해두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결국 정고점을 돌파하는 날 상승 추세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돌파가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로보택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런칭되면서 안도감이 반영되어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355달러 돌파는 5월 말 시도에서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 여부를 지켜보며 실패 시 매도하고 성공 시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반도체 섹터도 1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매수 기회가 반복되고 있으며 정고점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심리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므로 관련 ETF나 리더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ETF, IGV 역시 21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직후 반등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도주들이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역시 보유 관점이 적절합니다. 이제 주도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오늘도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상승했기에 오늘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보유 전략이 유효하며 쉬어갈 때마다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리더인 지브노브는 여전히 많은 자금이 유입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고점인 500달러를 곧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며 돌파에 실패하더라도 되돌림 시점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리더인 오클로도 단기 이동평균선을 터치하자마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가 반등이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 어쨌든 현재는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바이오 리더인 힘스는 이제 더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급락한 주식은 주도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힘스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훌륭하고 미국에 분산된 헬스케어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는 기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노보 노디스크와의 파트너십 해제로 인하여 급락했는데 주도주라면 급락 시에도 자금이 유입되면서 50일 이평선을 지지해줬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 하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파락이 시작되자마자 장 초반에 매도를 진행했고 남은 장기 보유분은 지켜보려 합니다. 금요일까지 10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 매도할 계획이며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는다면 다시 매수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당분간 모멘텀 계좌에서는 정리하고 장기 계좌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오늘도 약 3% 상승하며 아름다운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유 전략이 매우 적절하며 조정 시 추가 매수가 중요해 보입니다. AI 인프라 리더인 크리로 테크놀로지는 돌파 지점을 지키며 정고점을 테스트 중입니다. 곧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돌파 시와 조정 시 모두 매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우주 리더인 로켓랩은 다시 단기 고점인 32달러를 테스트 중이며 돌파 시 추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켓랩은 돌파보다는 눌림목 매수가 더 적절하므로 21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유리할 것입니다. 마무리는 항상 QQQ의 주간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상승 추세는 현재 9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정고점까지는 불과 1.7%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상승하지 않는 주식은 과감히 매도하고 오르는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이 두렵더라도 확률적으로 가장 유리한 투자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이나 미국 부채 이슈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AI 사이클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전력 공급과 반도체 칩 수요가 많고 우리가 모두 매도하고 시장을 떠날 이유는 없습니다. 3에서 4월의 관세 이슈는 실적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의 지정학적 이슈는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25년 6월 23일 기준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르지 않는 주식을 정리하고 오르는 주식에 자금을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주도주가 아니라면 과감히 정리하고 평균 단가가 낮은 장기 투자 종목이 아니라면 모멘텀 계좌에서는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종목에서 매수 기회가 나왔으며 이럴 때일수록 주도주에 집중하여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단기적인 매크로 변수는 중장기 추세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중장기 추세가 유효한 한 우리는 주도주를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